안녕하십니까.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학예연구사 윤다인입니다. 2023년 소장품 특별전 이성자 숲속으로 전시는 이성자 작가의 미술사정 연구 목적으로 판화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총 1만 4천여 점의 작품을 남긴 이성자 작가는 1957년부터 2006년까지 600여 종류의 판화 1만 2천여 점의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약 30회의 개인전과 100회 이상의 단체전에 판화를 출품한 이성자는 살롱과 국제 판화전에 대한 참여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한국과 관련된 판화전에도 수차례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성자의 예술 세계에서 판화의 중요도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3부로 나누어 1부 숲을 만나다에서는 판화의 습득 과정을 살펴보고 2부 숲속으로와 3부 숲을 노래하다에서는 이성자의 판화를 전기 후기로 나누어 예술 세계에서 판화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시 제목인 이성자 숲속으로는 작가가 자신이 판화를 할 때 표현한 말로 생명력이 느껴지는 재료를 만지면서 작업을 하니 마치 숲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회고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작가는 판재인 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형체에 주목하여 동양적인 미를 표현하였고 이는 마치 숲속을 연상시키는데요. 갖가지 나무의 목판을 크고 작은 끌로 새겨 여러 색채로 직접 찍어내는 힘든 작업을 회화와 함께 병행해 갔습니다. 작가는 항상 앞서가야 한다는 일념답게 프랑스 문학가 미셸 비토르와 협업한 시화 작품, 이중판화, 실크스크린, 판재를 직접 붙이는 콜라주 작업 등 다양한 판화 작업으로 이성자의 판화에 대한 확장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숲을 만나다 공간에서는 1957년부터 59년까지의 판화 기법의 수용 과정과 초기 판화의 일부를 선보입니다. 1957년 영국의 판화가 스탠리 윌리엄 헤이터의 판화 공방인 아틀리에 17에서 동판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헤이터는 한판 다색법을 구현한 작가로 판면의 모든 색채를 조합시켜 프레스에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하여 동판화를 주로 작업하였습니다. 동판화를 접한 이성자는 자신의 예술과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 판화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랑드 쇼메르 아카데미에서 알게 된 작가 로돌프 비시가 목판화를 제작하는 것을 보고 시도해 보았고 나무가 주는 따뜻한 질감과 생명력에 매료되게 됩니다. 1958년 자신의 첫 개인전인 라라뱅시 갤러리의 전시 포스터로 목판화 작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성자의 초기 판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색의 겹침, 거친 선의 표현, 추상적인 화면이 마치 헤이터의 영향을 받은 것을 짐작케 하는데요. 하지만 헤이터와 달리 여러 개의 목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법적인 차이를 보이며 당시 많은 작가들이 판화와 회화의 동일한 화면으로 제작한 것에 비해 새로운 화면을 판화로 선보였다는 이성자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숲속으로 공간에서는 1960년부터 80년까지의 초기 판화의 연장선으로 판화와 회화 간의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판화와 회화를 병행으로 대지, 나무의 자유, 중복과 도시 시리즈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50년부터 60년대의 판화 작업은 회화에 영향을 줍니다. 회화 작품에서도 나무 질감이 나타나며 목판화 작업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962년에 제작된 여인으로서 받아들이라 작품입니다. 대지 시리즈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고든 선들과 사각형 면 위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표현은 1963년까지 지속되며 여성과 대지 시리즈 회화에서도 같은 형식의 작업이 나타납니다. 1964년에 제작된 물줄기 작품입니다. 이성자의 첫 판화 개인전이자 파리 샤르팡티에 갤러리에서 전시된 작품이며 이외에도 35점의 목판화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호두나무판을 사용하여 나무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무판을 겹쳐 찍어 색채의 깊이감이 더해졌으며 작가가 구현한 도형들로 화면 속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1969년 이성자는 제1차 국제 현대 목파나 트리엔날레에 참가하게 됩니다. 윤명로, 허승원, 김상류, 배용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당시 목판 예술의 전통이 있는 나라 작품답게 수준이 높다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1970년대 이성자 파나는 회화와 파나 작업이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1973년에 제작된 실크스크린 양어장 작품입니다. 도시 시리즈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작가의 독창적인 문양 음과 양 도형이 등장합니다. 브라질리아 여행에서 비행기 모형의 계획도시를 보고 마침내 작가는 철학적이며 개념적인 자신만의 모티브를 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반원의 가운데가 들어간 튀어나온 양, 그리고 두 개의 도형 사이에 흐르는 은하수가 있습니다. 이 은하수는 음과 양의 관계성을 가리키는데요. 신비, 희망, 조화를 뜻합니다. 1975년에 제작된 4월의 뚜레트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 메인 포스터에서도 등장한 작품인데요. 기하학적인 문양 사이로 나뭇결 그대로를 살린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작품명에 등장하는 뚜레트는 실제 남프랑스 니스 근교에 있는 산간마을을 말합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강원도 산골마을 같은 곳인데요. 1992년 이성자는 이곳에서 은하수 작업실을 개관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음과 양 도형의 모습과 같이 파나 전용 작업실 음과 회화 전용 작업실 양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두 건물 사이로는 인공샘이 흐릅니다.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자연의 품속에 있는 이성자의 은하수 작업실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월 시리즈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1976년도에 제작된 시간의 초월입니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자연과 인간 사이, 자연과 기계 사이에 일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작가는 고민 끝에 초월 시리즈 작품을 내놓게 되는데요. 나무 판재를 그대로 캔버스에 붙이는 실험적인 콜라주 작업을 선보입니다. 캔버스라는 산업물과 나무라는 자연물, 그리고 2차원적인 헤어와 3차원적인 조각이 혼합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3부 숲을 노래하다 공간에서는 1981년에서부터 2006년까지의 후기 파나를 소개로 파나의 정체성 확립과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81년을 전환점으로 목파나와 회화의 화면이 구별되어 나타나는데요. 나무의 변신과 롤러의 사용으로 다양한 작업 시리즈와 프랑스 문학가 미셸 비투르와 콜라보한 시화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기 파나는 회화에 영감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했다면 후기 파나에서는 그 독자적인 영역이 완성되었는데요. 회화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 우주 시리즈를 보면 작가가 하늘과 우주를 통해 꿈꾸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목파나에서는 여전히 나무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꽃, 정자, 오방색, 한자 등을 사용하여 한국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7년에 제작된 어린 시절의 과수원 시리즈입니다. 작가의 파나 작업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은 문학가 미셸 비토르와의 협업이었습니다.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성자의 목파나에 비토르가 시를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조화를 보여주며 독특한 작품이었기에 프랑스 화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의 오방색으로 자유롭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주황, 분홍, 자주, 보라, 녹색 등의 다양한 색상은 판을 만들지 않고 작은 롤러에 잉크를 묻혀서 직접 파나지에 잉킹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롤러를 가지고 점진적인 색의 농도를 계획적으로 찍어 그라데이션 효과와 패턴화된 화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의 출현으로 작품 속 또 다른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서 존재감을 더합니다. 3부에서는 작품과 함께 이성자 작업실과 온라인 체험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성자 작업실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판화 작업실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가가 사용한 도구는 아니지만 연출 도구를 통해 이성자 작가의 판화 작업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판화 체험입니다. 이성자의 판화 작업을 나만의 온라인 판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인데요. 이성자의 판화 작품 속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체험 후 마지막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전시시대의 나의 판화 작품도 함께 전시가 되니 꼭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화하는 다양한 매체들은 작가들에게 항상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근현대 판화사를 보면 1958년에 결성된 한국판화협회와 1968년에 결성된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조직되어 판화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반면 이성자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으며 한국 판화사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 소장품 특별전 이성자 숲속으로 전시를 통해 1957년부터 2006년까지 이성자 판화를 당시 그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바라본다면 작품 안에서 또 다른 의미와 재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